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3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인 사케오 지방에서 무력 충돌이 1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BM-21 다연장 로켓을 포함해 180여 발을 발사하며 여러 지역을 집중 공격했고, 이에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를 투입해 군사 목표물을 폭격했습니다. 이번 교전으로 태국군 1명이 전사했고 주민 1만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특히 22일 저녁부터 23일 아침까지 캄보디아군의 포격으로 민가 40채가 파손되고 주민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농지와 가축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태국군은 국경 내 3개 마을을 되찾기 위한 작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군 관계자는 민간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국경위원회 회의와 휴전 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현지에서는 여전히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태국군은 캄보디아 측 지도자가 장기전 전략을 언급한 데 대해 최고 수준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군 관계자는 국제법과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국민 간 갈등은 없으며 국경을 침범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휴전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태국군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전과 기습이 이어지고 있다며 캄보디아 측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만약 충돌이 전쟁으로 격상된다면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은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무부 역시 모든 군사행동은 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캄보디아가 먼저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고 태국의 조건을 수용해야만 휴전과 지뢰 제거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사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태국 외무장관은 휴전은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양측 군의 합의와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오는 12월 24일 일반 국경위원회 회의를 제안한 가운데 실제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태국 정부 청사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려 국경 상황과 함께 정체불명 드론 침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NSC는 드론 차단과 수사, 안티드론 장비 활용, 장비 조달 절차 완화, 일반입 단속 강화, 그리고 불법 드론 사용 시 최고 사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주권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휴전 진전 여부는 12월 24일 GBC 협의에서 구체적 조치와 검증 체계 마련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완너품 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 비행이 확인돼 공항 당국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드론은 활주로에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외곽 울타리 근처에서 포착됐고 보안팀은 경찰과 협력해 즉시 현장을 확인한 뒤 드론 교란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공항장은 항공기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불법 드론 비행 시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첨단 안티드론 장비 도입을 지시했고 장비 확보 전까지는 안보기관이 현장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공항 외곽과 진입로에 24시간 검문소를 운영하며 의심 차량과 인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문과 달리 수십 대의 드론이 출현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2에서 3대가 짧은 시간 교대로 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완너품 공항은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여행객과 이용객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격화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태국 국영철도가 사케오 아란야프라텟 역을 임시 폐쇄하고 동부 노선 열차 운행을 조정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승객 안전을 위해 방콕 아란야프라텟 구간을 방콕 사케오 구간으로 변경했으며 아란야프라텟 출발 열차도 사케오에서 출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철도공사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상 운행이 가능해지는 즉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철도공사 공식 시스템이나 전국역 고객센터 1690번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국이 온라인 수입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합니다. 라자다, 쇼피, 샤인, 틱톡쇼, 테무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일박부터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1,500바 디아 수입품은 면세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30%까지 세금이 적용됩니다. 관세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0억 밭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무엇보다 국내 업계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패션 제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의류와 신발은 30%, 가방은 2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국은 플랫폼과 협력해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허가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통관 단계 이전부터 검증을 강화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라자다 측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기준 아래 활동하게 되어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유재산국이 오는 2027년부터 새로운 토지 평가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은 2026년 말까지 유지되며 새 평가액 산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에서 가장 높은 토지 가치는 방콕 중심지 주요 도로에 집중돼 있으며 미타유 플런지 지역은 평방마당 100만 밭, 실롬은 75만에서 100만 밭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깜펜펫, 촌부리, 수라타니, 사케오, 차이나 등 지방의 평가액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조사기관 에리어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거래 가격은 평가액보다 훨씬 높아 시암친 몬플런지 지역은 평방마당 385만 밭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이 시장 가격에 얼마나 근접할지는 주목되며 평가액이 오르면 토지와 건물세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나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호텔업계가 국경 충돌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부호텔협회는 외국 언론 보도로 인해 태국 전역이 전쟁 중인 듯한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 성수기에도 관광업 성장세는 예년보다 약하며 지진과 홍수, 국경 충돌에 더해 갑작스러운 의회 예산 발표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년 총선과 정부 구성 과정이 지연될 경우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생겨 관광업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공항 입국 심사 지연입니다. 특히 수완나품 공항에서는 2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호텔 체크인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입국 심사가 태국을 방문하는 첫 관문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등 경쟁국은 입국 절차가 빠르고 환율 경쟁력도 높아 태국이 편의를 개선하지 못하면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육군 헬리콥터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임무 수행 중 수린에서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2군에 따르면 12월 22일 오후 5시 19분경 HT-12 기종 헬리콥터가 통제력을 잃고 수린 팍디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사고로 군인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현재 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경위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12월 23일 새벽 방콕 시랏 고속도로 입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34세 남성이 목에 관통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했으며 동승한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흰색 토요타 알파드 차량이 끼어든 뒤 다리 위에서 창문을 내리고 총을 3에서 4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해당 알파드 차량을 용의차로 특정하고 추적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는 조사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발생한 도난 오토바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추가 피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12월 22일 오후 경찰은 타이어타나 지구의 한 창고 인근에서 36세 남성을 붙잡고 피해자의 혼다 PCX 160을 포함해 10여 대의 도난 오토바이를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에 설치된 GPS 추적 장치를 통해 위치를 확인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닌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압수된 차량의 소유주 확인과 범행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태국 기상국 산하 지진감시센터는 12월 22일 밤 10시 45분 라오스와 중국 국경 지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깊이 40km 지점으로 치앙라이 치앙콩군 님콩면에서 약 166km 떨어진 곳입니다. 치앙라이 주민들은 집 천장과 침대가 3에서 5초간 흔들렸다고 전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놀라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구조물 붕괴 등 심각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여진 가능성을 주시하며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촌부리에서 전직 하원 의원이 은행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월 22일 오후 찌라오 싱토텀 전 의원은 은행 통장을 업데이트하던 중 예금액 22만여 가씩 위조된 신분증과 서명을 통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계좌에서 단 한 번도 돈을 찾은 적이 없다며 은행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은행은 당시 누가 인출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되찾으라는 입장을 전달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찌라오 전 의원은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은행과 협력해 인출 당시 CCTV와 관련 기록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범인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청탁 의혹 음성 클립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이 진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빛낫 판펫 경찰청장은 나콘시탄마락 경찰국장을 직위에서 배제하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3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부국장, 국장급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장은 일부 개인의 문제일 뿐 경찰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AI로 생성된 음성이라는 주장도 검증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국장의 영향력 아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규정을 벗어난 활동이 확인되면 법과 규율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콘시탄마라 차원경찰서는 논란이 된 음성이 실제 인물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AI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돈 단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으로 갈비뼈 연골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경찰 신고를 준비했지만 교사의 사과와 교육청의 중재로 사건은 화해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은 학생들이 친구의 가방을 숨기는 장난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불러 꾸짖고 처벌했는데 피해 학생은 무릎대 복부를 가격당하고 발로 차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충격으로 며칠간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심각한 폭행은 아니었으며 아이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보호국이 학교를 방문해 사실 확인에 나섰고 회의 자리에서 교사는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의 성실한 모습을 인정하며 이번에는 용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교사는 함께 화해의 시간을 가지며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교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필요하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수색 작전 중 대량의 통신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12월 21일 부리파 군과 국경경비대가 합동으로 사케오 아란 야프라텍 군의 한 사탕수수밭을 수색하던 중 회색 배낭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아이폰 22대와 아이폰 SE 1대, 홍콩 프리페이드 심카드 20개, 충전 케이블과 컴퓨터 주변기기, 그리고 중국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과 당국은 이 장비들이 국경을 넘어 온라인 범죄나 콜센터, 사기 조직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압수된 물품은 경찰서로 인계돼 소유자와 관련자를 추적하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국제 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국경 지역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수색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국 기상국이 7일간의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북부와 동북부 지역은 12월 23일부터 25일 사이 기온이 소폭 오르겠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서늘하거나 추운 날씨와 짙은 안개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26일부터 28일 사이에는 중국에서 확장된 중강도의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기온이 다시 1에서 3도 떨어져 한파가 돌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북부 지역은 대기 확산 조건이 보통 수준에 머물러 미세먼지와 연무가 중간 정도로 쌓일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와 외출 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남부 지역은 22일부터 24일까지는 강수량이 적고 바다 물결은 1에서 2m 수준이지만 25일부터 27일 사이 남부 하부 지역에는 국지성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국만 상부와 안다만 해역은 파고가 약 1m, 레우시에는 1m 이상으로 예측됐습니다. 방콕의 대기질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월 23일 오전 7시 기준 방콕시 대기질정보센터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3마이크로그램으로 국가 기준치 이하 보통 수준을 기록했지만 일부 지역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빠투만, 사톤, 방쿠렌, 넝캠 등 4개 구역은 주황색 단계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방락과 톤부리 등 여러 지역은 노란색 단계로 보고됐습니다. 기상국은 23일부터 24일 사이 바람이 약해 대기 확산 조건이 불량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5일부터 26일 사이에는 바람이 강해져 대기 확산 조건이 개선되면서 농도가 중간에서 양호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시민과 특히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콕에서 발생한 배달음식 절도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여성과 남편은 지난해 4월 콘도 공용 공간에서 배달음식이 도난당한 사건을 신고했지만 경찰 수사 기록에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 직원과 출동 경찰관 등 증인들이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동 소유자인 남편의 이름도 조사 기록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담당 수사관의 대응에도 의문을 제기했으며 지난 8월 법원 심리에서는 피고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군복을 착용하고 출석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인물이 현역 군인이 아니라며 군복 착용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 부부는 경찰 감찰관과 공공부문부패방지위원회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진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코사무이의 한 고급 호텔에서 영국인 관광객 2명이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12월 20일 새벽 호텔 로비와 객실에서 각각 영국인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크리스토퍼는 술집에서 만난 트랜스젠더 여성을 객실로 데려왔고 이후 친구 루크가 태국인 남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잠시 뒤 크리스토퍼는 현금 1,500파운드가 사라졌다고 신고한 직후 쓰러졌으며 객실에서는 루크가 호흡이 멈춘 상태로 발견돼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루크의 체내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고 대마초 흡입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현재 치료 중이지만 진술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함께 있던 태국인 남성에게서는 메탐페타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복풋 경찰은 CCTV와 증거를 확보하고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모르핀이 어떤 경로로 체내에 들어갔는지와 사라진 현금의 행방을 집중 조사해 관련자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수펀부리에서 승려들이 유흥시설에 출입해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월 19일 밤 지방행정당국이 주민 민원에 따라 단속을 벌인 결과 사복 차림으로 술을 마시던 남성 3명이 승려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논란이 커졌습니다. 확인된 승려 중 한 명은 사찰 주주였고 나머지 2명은 같은 지방의 다른 사찰 소속으로 함께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당국은 이들을 모두 환속 조치했으며 마약 반응이 나온 승려는 치료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논타부리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버팔로 고기가 대량으로 적발됐습니다. 12월 22일 소비자보호수사국과 농림축산부 특별수사팀은 논타부리 지역에서 트럭 2대를 수색해 약 19톤, 시가 500만 밭에 달하는 버팔로 고기를 발견했습니다. 목재 팔레트로 위장된 이 고기는 수도권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라타니에서 고기를 싣고 논타부리로 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차량당 14,000밭을 대가로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동물전염병법 위반과 관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품 소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압수된 고기는 소비자 보호 수사국으로 이송돼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번 단속이 국민식품 안전과 동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축산국 인증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서만 육류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성분이 혼합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 유통망을 적발했습니다. 12월 22일 방콕 수쿠미소 23의 한 콘도미니엄에서 중국인 남성이 검거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완제품 액상 552개와 제조 장비, 포장재 등을 압수했습니다. 그는 불법 전자담배를 개당 약 1200밭에 판매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의료용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불법 소지 및 판매 목적 보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가 전자담배에 혼합될 경우 환각, 어지럼증, 의식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찰은 좀비 담배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호흡 억제와 심장 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방지 센터가 최근 일주일간 접수된 사기 피해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총 6,846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4억 2천만 밭을 넘어섰습니다. 사건 수는 직전 주보다 줄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나 범죄자들이 고액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온라인 상품 구매 사기가 가장 많았고 피해액 기준으로는 상금 수령 사기가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수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상품 구매 사기가 투자 사기로 이어지거나 연애 감정을 이용해 투자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40세 여성이 투자 사기에 휘말려 3,400만 밭을 송금한 사건이 있으며 은퇴 공무원과 20대 여성도 각각 전화 사기와 선물 배송 사기에 노출됐지만 경찰과 가족의 개입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지난주 현장 개입으로 22명의 송금을 차단해 511만 밭 피해를 예방했고 7건의 사건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당국은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사칭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최신 수법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의 한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손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혀 식사하게 했다는 영상이 확산되며 위생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음식점 측은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반려견 전용 식기와 메뉴를 따로 제공하고 모든 식재료는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고온 세척기를 통해 철저히 분리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주 소독을 실시하고 손님이 떠난 뒤 테이블은 전문 세정제로 청소해 위생을 철저히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식점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시행했다며 반려동물 동반을 원하지 않는 손님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손님들에게도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이 홍수 피해 복구 지원과 국경 문제를 논의하며 양국 간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12월 23일 오전 아누틴 차니라군 태국 총리는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남부 홍수 피해 복구 지원금 50만 달러, 약 1,558만 밭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지원은 의료 장비와 필수 물품 조달, 피해 지역 복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총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기부금은 투명하게 활용해 국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민 대사 역시 태국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태국 내한인 사회의 뜻을 모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태국은 사실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고 한국은 태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협의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표했습니다. 국경세관에서 대규모 의조 상품이 적발됐습니다. 지식재산국은 관세군 및 권리자와 합동으로 국경세관 단속을 실시해 나콤파놈과 묵다한 세관에서 가방, 신발, 화장품 등 총 1만 1천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6,500만 밭에 달하며 신고되지 않은 향수와 외국산 담배도 발견돼 추가 피해액은 1억 2천만 밭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식재산국은 이번 단속이 소비자 보호와 기업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라며 국내외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36건의 단속을 통해 57만 점 이상을 압수했으며 특히 12월에는 1만 5천여 점, 피해액 3억 5천만 바 규모의 불법 상품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태국 경제가 2026년에도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로이트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광 회복 지연, 세계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주요 압박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은행은 GDP 성장률을 2025년 2.2%, 2026년 1.5%, 2027년 2.3%로 예상했습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87% 수준으로 여전히 높아 소비를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업은 GDP의 20%를 차지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8%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줄었고 인도인 관광객은 늘었지만 전체 회복세는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13% 증가했지만 미국 관세 회피를 위한 조기 선적 효과로 올해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산업 생산 지수가 감소하며 부진했고 생산 능력 활용률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AI 활용은 기업 경영의 화두지만 실제 도입은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운영, 효율화에 머물지 않고 생산성 위험 관리, 의사결정 지원 등 구체적 가치와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로이트는 태국 기업들이 운영 효율성 확보, 외부 불확실성 대응, AI의 현실적 적용 전환을 과제로 꼽으며 기업의 실행력과 인력 역량이 뒷받침될 때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태국 경제가 환율 강세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23일 태국 상공회의소 폿 아라마타나논 회장은 바타가 달러당 31바 수준까지 치솟으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출과 관광이 모두 위기에 처했다며 태국은행에 긴급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폿 회장은 환율이 32밭을 돌파한 이후 해외 바이어들이 태국 상품 주문을 꺼리기 시작했고 현재 31밭 강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1분기 수출 주문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충격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비가 높은 국내 기반 상품은 가격 경쟁력 약화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환율 강세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경쟁국은 더 저렴하고 새로운 상품을 제공해 태국 관광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폿 회장은 태국은행이 신속히 환율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환율 개입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돼 추가 관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파타야에서 관광객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월 9일 파타야 북부 사이성도로 인도 공사 현장에서 미국인 항공 엔지니어 그랜트 렌샤 프라이스 씨가 넘어져 머리와 손, 무릎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그는 거동이 불가능해 숙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비만 약 60만 바트이 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측은 파타야 시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청은 시공업체의 책임을 돌렸고 이후 업체 직원이 과일 바구니만 전달했을 뿐 치료비 지원이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15일이 지났지만 시청이나 업체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세계적 관광도시인 파타야에서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30년간 사랑해온 도시지만 이번 사고로 깊은 실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는 파타야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